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가입한 변액보험 이거 어떻게 될지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이 질문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약 손해가 아까워서 그냥 넘기다가 또 몇 년이 흐릅니다. 같은 결과가 계속 되풀이 되죠. 자, 변액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많죠. 대체로 보면 한 가구에 하나 정도 평균 변액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특히 변액보험을 저축이나 투자성으로 가입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원금조차 되지 않는다 하는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당장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내가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막상 다른 수단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면 예컨대 지금 이 상품을 해약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장에 해약할 때 손해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해약 손해가 아까워서 그냥 넘기다가 또 몇 년이 흐릅니다. 같은 결과가 계속 되풀이 되죠. 근데 반대로 몇 년 전에 눈물을 머금고 변액보험을 해약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을 했다. 물론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양할 수 있으나 그냥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후회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변액보험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모셨습니다. 연금보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가입한 변액보험 이거 어떻게 될지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여전히 원금 안 됐는데 이 보험 해지하려니까 마음이 참 불편하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항상 받게 되는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질문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왠지 결론은 정해졌는데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좀 흘려보내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애증의 변액보험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가입한 변액보험들이 왜 수익이 그닥 좋지 않나요? 네, 변액보험, 보험금의 액수가 변하는 상품입니다. 먼저 조금 명확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나오는 변액보험은 또 예전의 상품과는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는 보험 설계사분들이 변액보험 추천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가입해서 오랫동안 불입하고 있는 과거의 변액보험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질문 주신 대로 과거 상품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가 너무 높았다는 점입니다. 주로 당시에 가입할 때 투자 수익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라고까지 안내는 받았지만 실제 사업비에 대한 안내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투자 성과가 좋아도 원금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로 인해서 원금을 회복하는 시간이 정말 길었고요. 투자 성과가 좋아서 연에 7에서 8%씩 수익이 나더라도 처음 몇 년은 사업비 때문에 원금을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다른 문제점도 있나요? 네, 이게 투자성 보험인데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그러니까 펀드의 선택폭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많은 상품들이 펀드가 몇 개밖에 없거나 심지어 펀드가 딱 하나만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굴려주겠다는 취지였는데 고객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싶어도 선택권이 없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매월 보험료를 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채권형 펀드의 의무 편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절반 이상의 채권형 펀드를 의무로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의 고유 기능인 사망보장이라던가 이런 상품의 안정성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채권형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 주식형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보험 상품마다 회사들마다 다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뭐 채권형 펀드 위주로 되어 있는 회사 상품도 있고 심지어 변액보험인데 펀드가 하나밖에 없는 네. 이런 회사 상품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이기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채권형 펀드 자체로는 물가 상승률 따라가기 좀 어려웠고요. 결국 실질 수익률이 사업비까지 감안했을 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입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변액보험 하면은 또 오해가 있고 그냥 무조건 안 좋다라는 식으로 상품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액연금, 변액적립, 변액종신 이렇게 구분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변액적립이나 연금은 말 그대로 목돈을 모아나가는 상품이고 변액종신의 경우는 사망보장을 위한 목적의 상품이거든요. 특히 원금 회복이 너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 보험증권을 봤을 때 거의 변액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상품들의 경우는 20년이 지나도 원금 회복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보장성 보험으로 사망 보장을 위해 가입한 거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변액이라는 것보다는 변액 뒤에 붙어 있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네요. 그죠? 네. 변액 뒤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느냐. 예컨대 뭐 적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이건 저축성이다. 네. 그다음에 변액 뒤에 종신이나 요즘 변액암 보험 뭐 CI 이런 것들도 변액이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변액 뒤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를 보면 이것이 저축성이다. 이것이 보장성이다. 보장성이니까 당연히 저축 투자는 포기해야죠. 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것을 변액 투자라고 이해만 하면 보장성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상당한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변액 적립식 투자성으로 가입했는데 수익이 좋지 않다면 내 거는 돈도 안 되고 적립인데 투자성인데 근데 그런 분들은 상당히 짜증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내가 가입한 상품이 정확히 어떤 타입인지 제대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일수록 변액까지는 아는데 뒤에 이게 적립인지 종신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요. 속쓰린 얘기지만 연금을 목적으로 내가 상품을 가입했는데 이제 방송을 보고 알아보니 종신보험, 즉 사망하는 게 보장이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해지를 고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결국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서 이 상품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과거 변액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컨대 변액 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매번 그 상품을 바라보면서 괜히 감정 소모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결국 내가 가입한 이 상품을 잘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속상하더라도 빨리 해지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이런저런 상황을 다 따져봤을 때 결국 별로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서 과감하게 해지를 좀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무작정 해지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랫동안 불입한 내 돈이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회사의 사업비도 계속 내왔다는 뜻이잖아요. 그 부분이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어긋나는 것이니까 판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액보험의 수익률이나 구체적인 정보는 그 해당 상품을 팔고 있는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공시실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조회가 가능하고요. 특히 상품 공시실이라고 써 있는 곳을 들어가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한데 변액보험 가운데서도 보장성, 뭐 변액 종신, 변액 CI 이제 이런 등등은 기본적으로 저축이 아니니까 네. 이것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투자성 상품에 가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변액 적립, 뭐 변액 투자성, 보장성이 아닌 투자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상품에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은 고민해야겠다. 이렇게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몇 가지 방법을 제가 안내 드릴 텐데요. 다만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니 영상을 보시고 이 방법 괜찮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실행하기 전에 꼭 먼저 보험사 콜센터에 이렇게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체크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가장 먼저 방법은 기존 상품이 사업비는 좀 높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괜찮아서 이미 원금을 넘어서고 수익률도 괜찮다면 추가 납입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추가 납입은 활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만약에 추가 납입을 몰랐다.
그럼 지금이라도 추가 납입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매월 내는 보험료의 2배 정도를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 변액연금을 가입했다라고 가정하면 실제로는 매월 6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내는 분들은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내는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아예 없거나 1에서 2% 정도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연금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20만 원짜리 상품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 보험료를 내면서 10만 원으로 추가 납입 보험료를 냈다라고 하면 보험사에 내는 그 사업비, 수수료는 절반만 내도 되었을 거고 아마 성과는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결과는 괜찮았는데 사업비가 부담되니 이것을 줄이자라는 그 방법이 추가 보험료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판매되는 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납입을 하는 것이 대부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의 상품의 경우는 보험료 납입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낸 전체 보험료의 2배수를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상품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다루는 것들이 과거의 변액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또 비과세 한도도 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품이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목돈을 넣어서 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과거에 판매되었던 변액보험도 장점도 있네요. 네. 그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나 사업비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못하지만 납입이 다 끝나서도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점은 장기 상품인 경우에는 상당히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내던 보험료를 일부 줄여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험료를 깎겠다, 줄이겠다, 일반적으로 감액돼도 네. 그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감액하면 실제 보험을 부분적으로 해약하는 개념으로 보고 그 금액만큼에 대한 해지 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던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해지 환급금이 나올 텐데요. 그 해지 환급금을 앞서 말씀드린 추가 납입 형태로 다시 불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원래 내던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내던 보험료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절반은 기존 보험료, 절반은 추가 납입 보험료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중간에부터라도 줄이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추가 납입을 하실 때 상품별로 세부 내용이 다르니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돈이 된다면 복잡해도 괜찮죠. 결국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의 팁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말씀드릴 내용이 좀 있나요? 네, 제가 최근에 제안드렸던 사례를 하나 좀 나눠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품의 내용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이분이 해지는 차마 못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한참 자라고 있는 시기라 수입이나 지출이 빠듯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저축이나 투자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소득에 대한 내용을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까 여전히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변액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 안에 쌓여있는 돈 중에 일정 부분은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에 불입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절세 효과를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성과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자, 상품 깨는 것은 싫고 추가로 투자할 여력도 없으니까 기존에 쌓여있던 돈을 어차피 노후 자금으로 쓸 목적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절세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고 이해됩니다. 그럼 이런저런 상황도 아니라면 결국 해지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가장 어렵고 이게 심리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충분히 상담하고 결국 본인의 판단에 맡기긴 하는데요.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해지가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과거의 상품들을 보면 해지하는 게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변액보험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또 비과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이 상품에 충분한 수익이 나야 세금도 없는 게 되니까 너무 세금 자체에만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비과세는 ISA 계좌라던가 연세가 있으시다면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절세 계좌에 대안이 있으니까 크게 너무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리해 보면 변액보험도 그 자체로서 쓸모는 있습니다. 그죠? 네. 당연히 효용 가치는 있는데 그것이 잘못 오해하고 가입했거나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그 효용 가치보다 턱없이 모자라거나 아까 우리가 추가 납입 이런 제도를 이야기했지만 과거의 상품이 지금 상품보다 좋은 측면도 있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행편이나 앞으로의 이제 재정적인 계획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도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오늘은 이 변액보험 때문에 혹시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면 그분들께 조금 더 유익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